네, 듣기만 해도 지식 업글 딩딩대학 오늘 뉴스데스크와 함께 합니다. 오늘 1월 30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딱 보시고 다들 뭐야 왜 혼자 나와 이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잘생긴 이세희님 응? 이사나님 응? 막 이러시면서 왜 혼자 오셨어요? 다들 질문해주고 계신데 오늘 그 양효걸 총장의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급히 제가 혼자 일단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둘이서 하던 거를 혼자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같이 해주시는 또 푸터팬 여러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댓글과 또 질문 많이 많이 두 배로 보내주셔야 또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좀 꽉꽉 채워가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심은정님과 쭌쭈닝님 내일은 함께 하시나요? 그러셨는데 내일 오전에는 정상적으로 함께 합니다. 저희 딩딩대학 채널에서 함께 하고요. 다만 오늘 저녁 때 좀 급한 사정이 생겼는데요. 차차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닝 JTB님 홀로 계시네요. 유유 그러시고 쭌쭈닝님 휴가 그러셨는데 휴가는 아닙니다. 휴가는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심은정님 건강상 이유만 아니면 됩니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상 이유는 아닙니다. 건강상 이유는 아니고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습니다. 자, 위닝 JTB님이 벌써 제가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지금 제 대신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마스크는 권고로 바뀝니다. 대신 대중교통과 병원은 아닙니다 하셨는데 바로 가보죠 뭐. 오늘 일정부터 바로 일정 먼데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정 마스크 얘기 좀 이어서 가봐야 되는데요.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마스크 저도 오늘 한번 제가 저는 이제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버스 택시 이런 거 안 타다 보니까 그냥 과감하게 벗고 왔는데 약간 좀 속옷 안 입은 느낌? 뭔가 되게 뭔가 부끄럽고 허전하고 심지어 여기 계신 지금 저희 스태프분들도 지금 다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좀 나만 벗었나?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막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되는 좀 그런 기분이었는데 아무튼 이 마스크가 이제 벗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좀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좀 다가간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늘부터 바로 여기 보시는 대로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말 하는 분이 계세요. 원래 9시부터 아니었어요? 그러시는 분 계신데 원래 9시부터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차원에서 원래는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로 앞뒤로 30분씩을 이렇게 줄여서 운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원상태로 30분씩 느려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또 영업 시간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코코 둥절님 온라인으로 다함 그러셨는데 근데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웬만한 건 하는데 뭐 송금이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의외로 뭐 대출이랄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창구 이용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코코 둥절님 같은 분만 계신 건 아니다 하셨고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닝 JTB님이 또 도와주셨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점에 따라 9 to 6 은행입니다 그러셨는데 이건 뭐 또 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뭐 좀 알아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또 쭌쭈닝님께서는 본인이 벌써 또 이렇게 리드를 해주고 계신데 과연 여기서 몇 개나 맞추실지 제가 보니까 일단은 한 몇 개 겹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일정으로 가보죠. 화요일 일정입니다. 자, 이게 벌써 이렇게 붙어 있죠? 예. 정상화한다고. 자, 바로 오늘 지나고 내일이면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죠, 사실. 제가 2023년 됐을 때, 이게 올해는 한번 잘해보자 이랬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1월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좀 새해 계획들 세우신 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내일까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꼭 좀 챙겨두시라고 제가 준비했고요. 자동차세 연납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동차세를 원래는 이제 나눠서 내잖아요. 시기별로. 근데 1년치를 한꺼번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7%를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작년까지는 10% 할인이었다가 할인폭이 조금 줄어서 7% 할인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자동차세를 연납을 하면 이제 할인받을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이거를 뭐 세일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지자체가 하는 이벤트입니다. 나름의 이벤트인데 이게 바로 여기 보이죠?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내일이 마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연납 혹시 하실 분들 깜빡하셨다면 내일 좀 챙겨서 납부 미리 하시는 거 좋겠죠. 위텍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은정님,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도 더 낮아지는 거 맞나요? 그러셨는데 예, 점진적으로 낮아집니다. 자동차세 연납이 원래는 10%인데 10%면 크죠? 엄청 큽니다. 근데 일단 7%로 좀 내려왔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내일 일정 살펴봤고요. 지금 뭐 또 아까 전에 쭌쭈닝님께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얘기해 주셨는데 내일 회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미 국방장관이 아무래도 뭐 대북 제재나 뭐 이런 얘기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눈여겨볼 소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요일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일 일정. 자, 이것도 쭌쭈닝님이 하나 맞추셨는데 바로 택시 요금, 먹거리 줄줄이 인상 소식이에요. 저희가 빙딩대학 채널에서도 노래 부르듯이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설 지나면 물가가 일제히 오를 거다 그 얘기했었는데 설 지나면서 일단 터진 게 난방비 폭탄 문제가 터졌었죠. 그래서 난방비로 난립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또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 난방비 이제 시작이에요. 2월부터는 더 많이 올라요.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정말 많이 오릅니다. 일단 하나씩 좀 볼게요. 우선은 서울 택시 요금이 2월부터 껑충 뛰는데 보시면 현재 기본 요금이 3,8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1,000원 오릅니다. 4,800원까지. 기본 요금이 4,800원이면은 제가 뭐 긴급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옆에 저희 스태프분들 3분 계신데 택시 기본 요금 4,800원이면 탄다 안 탄다? 탄다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살짝 유도 신문을 했죠.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해야 되나? 타자마자 그냥 5,000원 금방 넘어가다 보니까 뭔가 기본 요금 택시라고 하면은 5,000원 이하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뭐 잠깐 지하철역까지 간다든지 뭐 급할 때 탄다든지 이랬는데 지금 4,800원인데 이게 또 4,800원이 그냥 4,800원이 아니라 여기 한번 확대 좀 해주세요. 기본 거리가 원래는 2km였어요. 그러니까 2km를 가야 그때부터 이제 100원씩 올라. 근데 기본 거리가 줄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전 같으면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리를 출발하시면 금방 5,000원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낮 시간에 아무런 할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바로 이 할증인데 할증. 자 보세요. 심야 할증률이 20%였던 게 이게 몇 퍼센트가 되냐?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40%가 됩니다. 야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은 뭐 11시 전에 타면 되지 이러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회식 같은 거 하면은 보통 뭐 한 9시 한 9시 반 저녁 먹으면 그 정도 돼요. 그리고 야 뭐 우리 맥주나 한잔 하러 가자 뭐 이러면 사실 금방 11시는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2차를 못 가게 만드는 요금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도님께서 10시부터 할증이네 그러셨는데 10시부터 할증이에요. 10시부터 할증이 일단 붙는데 11시가 되면 할증률도 더블로 오른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비싸진다는 거고 쭌쭈닝님께서 저는 기본거리 했는데도 5,720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거리가 아닌 거죠. 기본거리로 가면은 4,800원이 나와야 기본거리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지금 HD 리님께서 대리비도 일제히 오르겠네 그러셨는데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은 대리기사님들도 택시 타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대리기사님들의 원가가 택시비예요. 대리기사님들 밤새 돌다가 결국 멀리 갈 땐 택시 타셔야 되는데 당연히 물가는 연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의 물가가 사실은 지난해 2월 달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진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원가 인상 요인이 사회 도처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여러 곳에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좀 멀어요. 좀 상암동에서 먼 편이라서 거의 서울의 반대편 그 대칭점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출근을 새벽에 한 4시 반 이쯤 해요. 그래서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몰지 않으면 무조건 택시를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오르기 전에 요금이 한 3만 원 나옵니다. 그냥 가도. 그리고 아침에 나오면 또 3만 원. 그럼 저는 차를 두고 가면 그냥 6만 원을 써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술을 입에 안 대든가 아니면 차라리 대리비가 더 쌉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변하지 않을까 시장도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저 같아도 이제는 밤에는 뭐 이렇게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내일 모레부터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요금이 오릅니다. 택시 요금 오른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이거 기억 못 하시면 간혹 이럴 수가 있어요. 간혹 이제 회식 같은 거 하시고 택시 탔는데 이제 기사님이 42,000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뭔 소리야? 여기 3만 원이면 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고 막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싸우지 마십시오. 요금이 오르는 겁니다. 기사님은 미터기대로 아마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동열님이 반론 제기. 다른 건 다 올라도 말없는데 왜 택시비 몇 년 만에 1,000원 오르면 난리 나죠? 전 택시비 비싸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러시는데 이게 최동열님 제가 이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택시비나 버스비나 지하철 요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금을 몇 년 만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3,800원이면 얼추 4,000원이죠. 그럼 지금 1,000원 올리는 거는 거의 25%가 오르는 거거든요. 과자값이나 다른 거는 뭐 5%, 6%씩 조금씩 올라요. 근데 이런 대중교통 요금은 지자체에서 찍어 눌러요. 규제 대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서민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찍어 누르다 보면은 한꺼번에 터져 나오거든요. 요금 인상이. 지금 서울시가 이렇게 택시 요금 급격히 올린 것도 밤에 택시 잡기 힘들어서 택시 대란이 벌어진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올릴 때 많이 올린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 요금도 지금 400원 인상설 나오지 않습니까? 1,000 얼마입니까? 지금 지하철이 1,280원인가? 거기서 1,300원인가요? 거기서 400원 오르면 거의 그것도 20% 이상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률 자체가 크기 때문에 좀 심리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하철, 택시, 버스는 좀 요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 지하철이나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다 자차가 있죠. 주로 청년층 또 노년층, 자차 운전이 불가능한 교통 약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금 인상이 최후의 보루 같은 성격이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택시 기사님이다 했을 때 입장을 바꿔보면은 사실 이 3,800원 요금이 좀 택도 없긴 하죠. 사실은 뭐 열심히 해봐야 요새 설렁탕이 얼마예요? 9,000원, 만원 이러니까 사실 뭐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런 의견도 충분히 존중한다. 최동열님 의견도 일리가 있다.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2월 1일 날 과자값이 오릅니다. 과자값. 여기 보이는 것들 거의 많이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빼빼로, 꽃갈콘 이런 애들 한 10%. 그 다음에 뭐 월드콘, 뭐 아이스크림 이런 애들 한 20%가 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고 사실은 이 과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딩딩대학이 이미 예고해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대 규모의 또 이 농토를 가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세계 밀 수출량 거의 3위 뭐 이런 식의 엄청난 식량 기지란 말이죠. 유럽과 아프리카에 식량을 공급하는 기지인데 전쟁 이후에 수출이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세계 식량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밀가루 값이 크게 올랐던 측면이 있고 또 최근에는 원유 가격, 그러니까 우유 값이 많이 올랐죠. 그렇다 보니까 보세요. 밀가루에 우유도 올라. 우유 오르니까 버터 올라.
밀가루에 버터 넣고 설탕이랑 우유 넣어 만드는 게 빵이랑 과자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유값 오를 때도 우리가 그거를 밀크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밀크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유값이 오르면 라떼도 오르지, 우유 넣어서 만드는 뭐 빵, 과자 다 오를 거다라고 예고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롯데제과를 비롯해서 많은 과자 회사들이 이제 밀가루가 들어간 가공식품들 가격을 일제히 올립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에는 농심 켈로그가 시리얼 가격도 일제히 올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밀가루 들어간 것도 오르는 거죠. 게다가 2월 2일 되면요, 요거는 제가 2월 2일 일정인데 하나 땡겨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빵 가장 많이 유통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에서 파는 빵 95종목의 가격이 일제히 오릅니다. 현재 평균 인상률이 6.6%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빵 가격도 일제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설 연휴가 이제 우리 흔히 밥상 민심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설 연휴 기간에 모여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올 설 연휴 때 밥상 민심은 난방비였던 것 같아요.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난방비 올라서 막 부담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 물가가 이슈가 되긴 했는데, 정부나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포화를 피해가고 싶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상 스케줄을 설 이후로 미룬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실제로 2월 1일 딱 되자마자 일제히 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까지는 또 평안히 잘 보내시고 아마 모레부터 뭔가 편의점 혹은 마트 혹은 밤에 뭐 막 맥주 한잔 하시고 택시 타실 때 헉 하실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코둥절님, 추르값 오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말도 하셨고, 지금도 2,000원으로 과자 살 수 있는 거 몇 개 없는데 이제 3,000원으로 사야 되겠군.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치품이나 뭐 가공품은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비싸면. 근데 지금 이런 먹거리들은 꼭 좀 필수제에 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품을 끊을 수는 없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품 물가가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데 지출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비도 좀 위축이 될 수 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일정, 수요일이죠. 수요일 2월 1일 일정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2일 일정인데요. 2월 2일 날 뭐 파리바게뜨 빵값 오른다는 얘기는 제가 잠깐 했지만, 서울시랑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단독 면담을 합니다. 사실 전장현의 시위, 지하철 시위는 계속 뉴스거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아예 지하철을 그 무정차 통과라고 하죠. 지하철을 안 세우고 그냥 가버려서, 사실 이거 여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 안 세우면 당연히 시민들이 불만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시위에서 지나갔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의 어떤 좀 여론전을 했던 기싸움 측면이 있었는데, 그 기싸움을 넘어서 이제 직접 테이블에 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저도 만나 뵌 적이 있는데, 일단 이동권 문제 주장하고 계시죠.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문제를 보장하라. 뭐 지하철을 오가는 이동권 문제인데, 사실 좀 복잡한 문제가 좀 얽혀 있긴 합니다. 일단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촘촘하게 엮여 있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하철 인프라를 당연하게 누려요. 수도권, 특히 서울은 더 심하고. 근데 사실 지역에는 지하철 자체가 없는 지역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교통 약자를 지원하는 게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될까 했을 때 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물론 이제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주장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더 어려운 교통 취약 지역에 복지 예산을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서울시도 예산을 일부 쓰고 있으니 좀 무리한 요구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여전히 좀 이동권에 대한 배려가 그 사회의 어떤 하한선이 그 사회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래서 더 나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좀 충돌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이런 거 이제 시민단체나 또 집회 시위 현장 취재해 보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정서가 뭐냐면요,
그런 겁니다. 경제 위기 상황이나 경제난이 있을 때는 사실 좀 공감을 얻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 있죠. 야,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약간 이런 주장들이 힘을 얻는 경우가 더러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전장현도 아마 제가 추정하건대 이건 제 사견이지만 굉장히 좀 힘들게 투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해야 되고 아마 그 배분에 관한 문제를 서울시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저희가 필요하면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사진이죠. 전장현 시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자,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일정인데요. 금요일 일정 저희가 잠깐 건너뛰었고요. 토요일 일정 바로 12구 참사, 이태원에서 벌어졌던 끔찍했던 참사였습니다. 참사가 어느덧 100일을 맞습니다. 오는 토요일이면. 그래서 추모 문화제를 오는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연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이죠. 이게 오늘 유가족 협의회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좀 화면이 확대가 될까요? 여기 써주신 피켓 문구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화면 좀 확대해 주시면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을 했죠. 그랬는데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제 유가족분들의 주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토요일에도 아마 이런 주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몰닥스님 뉴스 보러 왔는데 뉴스 언제 하나 그러셨는데 저희 전체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저희 14분 40초 남았습니다. 저희 뉴스 프리데스크는 뉴스데스크 하기 전에 미리 그날 일정들과 뉴스 쟁점들 좀 소개해드리는 코너거든요.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일정 이번 주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일정 좀 빠르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저희 다음 순서 뉴스 볼 때 나를 막히게 하는 빌런들 잡아보는 빌런 사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빌런 사냥 왔습니다. 붕어빵님 친절한 안내. 친절해야죠. 처음 오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 눌러서 왔는데 뉴스가 안 나오니까 왜 이상한 사람이 앉아서 혼자 물 마시면서 하고 있으니까 놀라셨을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 빌런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런 띄워주시죠. 바로 소득 대체율입니다. 소득 대체율 이거 오늘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기사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걸 알면은 좀 뉴스 읽기가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검색창에 소득 대체율 쳐보겠습니다. 소득 대체율 일단은 딱 드는 느낌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입니다. 그죠? 과연 뭔지 기사 좀 보죠. 뉴스. 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15%로 인상 가닥, 소득 보장서 갈렸다 나오면서 밑에 소득 대체율 굵은 글씨 보이죠? 이거 굵은 글씨율. 그리고 제목 바로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4개 안 검토, 소득 대체율 42.5 대 45 물음표 뽕 찍혔고요. 그리고 복지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한 정부안 아니야. 여기는 소득 대체율이란 말은 없는데 역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연금을 만약에 받는다고 할 때요. 제가 월급을 만약에 100만 원 받아요. 월급을 100만 원 받던 사람이 연금을 100만 원 받으면 그거는 어떨까요? 경록님, 월급을 원래 100만 원 받던 사람인데 내가 1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째집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어때요? 째져요. 왜 째질까? 아니, 일해도 100만 원, 일 안 해도 100만 원. 완전 땡큐죠. 이게 바로 소득 대체율 100%입니다. 그죠? 내가 원래 받던 월급을 100% 보존해 주는 게 땡큐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월급을 다 저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만, 현재 9%만 적립하라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100% 줄 수가 없겠죠. 현재 몇 퍼센트 주냐? 바로 40%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득 대체율입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좀 큰 화면 보시면은 은퇴 전에 평균 수입 대비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이게 소득 대체율인데, 문제는 이 소득 대체율이요, 1988년 국민연금 처음 만들 때 얼마였냐, 자그마치 70%.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에 가입하십시오. 몇 퍼센트만 내시면 월급의 70%를 보장해 드립니다. 이러면 가입하는 게 바보야, 안 하는 게 바보야? 경로님, 하는 게 바보입니까, 안 하는 게 바보입니까? 안 하는 게 바보지. 가만히 일 안 해도 70만 원 주는데, 그쵸? 저희 경록님이 갑자기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답을 잘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70%를 줬는데, 문제 이때는요, 평균 수명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70% 받으셔도요, 뭐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연금을 주는 기간이 짧았어요. 근데 이 20년, 30년 사이에 우리의 의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단은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면은 옛날에 환갑잔치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60세까지만 사셔도 굉장히 장수하셨다라고 축하 파티 해준 게 환갑잔치인데, 지금은 환갑잔치 안 하죠, 거의. 워낙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70을 주면 돼, 안 돼? 더 이상은 이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소득 대체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이제 IMF 직후죠. 60%로 줄고, 이게 절반까지 내려온 게 2008년 리만 사태, 금융 위기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낮춰요. 당연히 위기 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2017년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낮아져서 오늘 2028년에 40%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연금 수급을 할 때 100을 받다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던 사람은 월급이 만약에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니까 요새 200만 원 정도 되니까 200이라고 치면은 대략 한 연금 한 8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40%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게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내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야, 내는 사람. 근데 88년에 어땠어요? 내는 게 얼마 냈어요? 월급에 3% 내고 몇 프로 받았어? 경록님, 3% 내고 몇 프로 받았습니까, 아까? 70%. 그러면 가입하는 게 바보예요, 안 하는 게 바보예요? 안 하는 게 바보예요, 진짜로 이때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이걸로는 도저히 못 대주겠다, 그래서 올린 거죠. 그래서 98년에 계속 올렸어요. 올렸는데 문제는 98년 이후에 올리질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연금공단도 할 말은 있죠. 5년마다 올렸잖아. 보세요. 88년에 5년 뒤에 올리고 5년 뒤에 올렸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걷는 돈은 똑같았어요. 근데 걷는 돈은 똑같았던 게 그래도 인구가 늘었으니까 어쨌든 조금씩. 근데 이제는 인구도 줄고 하다 보니까 소득 대체율도 더 이상 40% 이거 힘들 것 같아, 지금 인구로는. 그러니까 이거 걷는 비율도 월급의 10% 이상으로도 올리고, 그리고 주는 것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시작이 되는 게 지금의 연금 개혁론입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 이제 정확히 이해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이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거 보면 이제 이 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아까 제가 보여준 두 개 표를 합쳐놓은 연합뉴스 기사예요. 자, 80년대에 3%만 내고 70% 돌려주던 소득 대체율이 주는 돈은 점점 줄고 내는 돈은 점점 늘었는데, 이제 2023년 올해 시점에는 이거 올리지 않으면 도저히 못 빼깁니다. 그래서 나온 안이 무슨 안이냐? 1안 15% 안이죠. 완전히 껑충 뛰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1안을 해주는 대신에 그러면은 더 많이 내셨으니까 40 주던 거 말고 50으로 좀 올려줄게요 하는 게 1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2안은 뭐죠? 2안은 그래 15%로 올리긴 올리는데요, 우리 이것도 지금 빠듯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40만 드릴게요. 이게 지금 유력하게 논의됐다는 게 오늘 보도됐던 기사 내용입니다.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회는 민심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뭐라 그러죠? 이제 민간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이제 안을 논의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1안, 2안 중에 유력하다고 하면 이 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 확대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자, 그럼 보세요. 1안이 됐건 2안이 됐건 공통점이 뭐죠? 1안, 2안의 공통점. 소득 대체율 더 줄지 말지는 고민인데
보험료율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 기사들이 뭐라고 나옵니까? 15% 인상하는 사실상 확정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제 다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기자들이 사실은 기자들도 이런 거 확신해 갖고 쓰는 거 힘들어해요. 자, 국민연금 중앙일보 단독이죠. 보험료율 9에서 15 가닥. 이 가닥이 뭡니까? 확정이 아니죠. 왜? 유력한 안 중에 1안도 15%, 2안도 15%니까 이거는 거의 확정이다라는 게 이제 가닥이고. 그리고 어디서 갈려? 소득 보장서 갈렸다. 야, 우리 그래도 좀 더 거드니까 조금 더 보태주자. 아니야, 지금도 인구 절벽인데 어떻게 보태줘. 이게 싸웠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이 또 4개가 나온 겁니다. 거기서 뭐예요? 소득 대체율이 40하고 50 사이에 또 2개를 쪼갠 거죠. 야, 그러면은 42.5라도 가자. 그래도 우리도 할 말이 있어야지. 야, 42 할 거면 아예 45로 가운데로 딱 정해. 뭐 이런 식의 안들이 나온다는 거, 얘기가 지금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경제 7시간 전 기사죠. 그리고 복지장관은 또 여기서 갑자기 또 드럼을 칩니다. 무슨 드럼이냐?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한 정부안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와중에 또 약간 뭔가 정부가 너무 경솔하게 결정했다는 그런 좀 시선이 올까봐, 야, 이거는 정부가 낸 게 아니라 국회 민간위원들이는 아닙니다. 이러고 서둘러 진화하는 모양새를 갖춘 겁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난방비 인상에다가 좀 물가 부담이 크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때요? 정부 입장에서는 야, 지금 난방비 이 여파가 꺼지기도 전에 보험료까지 또 올린다고? 뭔가 정부가 계속 물가만 올리는 것처럼 보일까봐 좀 우려한 게 아닌가 좀 싶은 대목이죠. 근데 복지장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은 정부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제 검토할 전문가 집단. 근데 사실은 이 전문가 집단의 말을 또 정부가 참고하기 때문에 아마 이 안을 받아서 검토하겠죠. 물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내년에 사실 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든 겁니다. 하필 총선 직전인 해에 이 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니까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1안, 2안 지금 유력하다는 거. 지금 제이러브S님이 딩딩대학은 월요일만 하나요? 쌤 그러셨는데 저희가 이 뉴스 프리데스크와 콜라보 방송은 월요일 저녁 7시에 하고요. 저희 딩딩대학 자체 라이브 방송은 화목 오전 9시 10분에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 10분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딩딩대학 자체 방송은 저희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만관부 부탁을 좀 드리고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최차성님, 국민연금 다 내고 타먹기 전에 사망하면 어쩌죠? 이런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0, 30대 분들은 미래가 안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2055년에 고갈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205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32년 뒤입니다. 그럼 이제 25살인 분들은 32년 뒤면은 한 50대 후반이라서 이제 막 연금 납입 끝낼 시점에 고갈돼요. 그럼 상당히 암울하죠. 암울하고 사실은 뭐 제 세대도 이제 저는 40대 초반입니다. 저는 초반이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한창 이제 막 받을까 말까 그래야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으로 갈수록 지금 받는 건 줄고 내야 되는 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만올님, 지금 40대도 못 받는다 그러셨어요. 네. 말도 안 돼 내연금 그러셨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죠. 사실은 이 기간을 좀 보긴 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예견됐던 거는 이미 오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때 제때 올리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참에 지금 여야가 많은 안을 놓고 대립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연금 개혁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그래서 좀 시급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해외 사례만 짧게 보고 큐시트 넘어갈 텐데 한국의 보험료율이 많이 낮죠. 우리 내는 비중이 많이 낮습니다. 아무래도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내고 많이 받는다는 거고, 반면에 받는 건 어떻습니까? 소득 대체율 미국이 높죠. 그만큼 많이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건 많이 내는 거다. 이것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 살펴봤고요. 저희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코너 뉴스데스크 미리 보기 큐시트 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네요.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이재명 검찰 가겠다.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이재명 대표 입장 내놨습니다.
설 연휴 이어서 계속 세 번째 검찰 조사 예고돼 있는데 어떤 내용 나올지 정치부 기자들 또 법조 기자들이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 9에서 15% 인상, 장관은 부인. 이거 이제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겠죠? 이거 딱 제목만 봐도 이제 저거 소득 대체율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 나오겠구나. 이제는 이해하셨으니까 뉴스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사, 마스크 의무화제 첫날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속옷 안 입은 느낌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곳에서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었지만 자체적으로 규제한 곳들이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그런 곳들은 어딘지 사회부 기자들이 현장 취재했으니까 뉴스데스크에서 잠시 후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기사입니다. 미분양인데 고가 매입, 장관도 비판 이랬는데 이게 미분양이란 주택은 쉽게 말해서 안 팔린 아파트죠. 이 안 팔린 아파트를 LH가 사들이는 사업을 합니다. 이게 매입 임대 주택이라고 해서 그걸 사들여서 이제 LH가 다시 임대 아파트로 만드는 걸 하는데 지금 미분양이 나서 15% 할인 판매하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안 팔렸던 아파트를 LH가 굉장히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됐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마저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에서 LH의 고가 매입 논란 정리했고요. 마지막 소식은 국제기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국민들의 비자 제한 연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큰데요. 이에 대한 중국 반발, 후속 조치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큐시트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이어질 뉴스데스크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 딩딩당 채널로 돌아오고요. 프리데스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딩딩.